네, 다빈치 리졸버 33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트래커 마지막 시간이고요. 파트 3에서 자, 스테빌라이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렌즈 같은 곳에서 많이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이미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정해 주는 걸 가지고 스테빌라이저라 그러죠. 근데 그 다빈치에서는요, 이미 카메라에서 들어온 영상이 흔들려져 있는 영상을 이렇게 보완해 주는 스테빌라이저 기술이 있습니다. 자, 트래킹 기술에서 매치 무브먼트 기술과 함께 이렇게 크게 양대 산맥을 이루게 있는 게 바로 스테빌라이저 기술인데요. 이 스테빌라이저 기술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는요, 매치 무빙하고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몇 가지 스테빌라이저를 하기 때문에 몇 가지 이렇게 필요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는 뷰어의 백그라운드를 자 이렇게 그레이 색상으로 바꿔주는 인터페이스를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미지가 흔들리는 거하고 뷰어의 그 백그라운드 같이 검은색이면 이미지가 얼마만큼 흔들리는지 분간하기 어렵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자 리셋 옵션 중에 보시면요, 클리어 올 트래킹 포인트라는 옵셋이 있습니다. 매치 무빙 할 때는 사실 쓸모가 없는데 그 스테빌라이저 할 때 이렇게 인터랙티브 모드 할 때 약간 쓸모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기술이 있고요. 자, 그래서 스트링에 스트롱인데 여기 오타가 있네요. 자, 스트롱에서 마이너스 200에서부터 플러스 200까지 스테빌라이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옵션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스무스 0에서 100까지 99까지 선택해 주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줌 옵션 있는 거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인터랙티브 모드에서 저번 시간 저희가 인서트 공부 안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인서트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실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예제 파일로 왔습니다. 한번 자 리셋 해보고요. 스테빌라이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하면요, 자 카메라가 요렇게 있고, 이 카메라를 이렇게 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촬영을 하다 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를 카메라 중심으로 해서 스테빌라이저를 할 건데요. 물론 손하고, 왜 그러냐면요, 손이나 특히 손 같은 경우는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카메라 중심으로 스테빌라이저 할 거고요. 일단 스테빌라이저는요, 옵션을 정해줍니다. 자, 가장 퍼스트 프레임, 세미콜론 눌러서 퍼스트 프레임 와주시고요. 자, 윈도우가 매치 무브고, 스테빌라이저가 스테빌라이저예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옵션 선택해 주시고요. 이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여요?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겠죠? 펜, 틸트. 그리고 뭐 사이즈가, 카메라가 줌하고 약간 좀 다른 개념인데 줌도 같은 개념이긴 하죠. 자, 그래서 줌을 움직인다거나, 그리고 카메라가 이렇게 앞뒤로 달리샷 같은 걸 움직이면요, 이렇게 줌이 생기겠죠. 그럴 경우 사이즈가 변하면 줌을 눌러주시고요. 카메라가 만약에 로테이트가, 카메라 이렇게 로테이트 시켰으면 로테이트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펜 틸트 하고, 자, 여기서, 자, 제가 보시면요, 인터랙티브 모드를 딱 키잖아요? 그럼 화면에 피처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인터랙티브 모드 킬게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상태에서 스테빌라이저 누르잖아요? 그럼 스테빌라이저. 그럼 화면의 전체적인 거 스테빌라이저 잡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이 화면 자체에서 카메라를 제외한 나머지 배경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가지고 스테빌라이저를 잡으면은 여기 안에서 스테빌라이저들이 혼동을 빚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스테빌라이저를 하기가 좀 힘들어져요. 자, 한번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빌라이저가 되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스테빌라이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그냥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세미콜론. 자, 계산한 거고요. 여기 밑에 보이는 스테빌라이저 버튼을 클릭해야지만 스테빌라이저가 되는 겁니다. 스테빌라이저 클릭. 자, 그럼 스테빌라이저 된 거예요. 자, 플레이 누르면은, 자, 요런 식으로 스테빌라이저가 되어 있는데, 자, 저는 지금 옵션을 해놨습니다. 배경이 회색으로 보이죠? 배경이 회색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여기가 화면이 지금 요렇게 밀린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자, 일반적인 기본 옵션은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자, 제어판에 가신 다음에, 자, 프로젝트 세팅에 가신 다음에, 제너럴 옵션, 그리고 UI 세팅에 가시면은, 자, 유즈 그레이 백그라운드 인 뷰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얘를 켜놓으면 얘가 배경이 검은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배경이 검은색이면 얘가 사실은 밀렸는지, 스테빌라이저 때문에 효과인지 아닌지를 분간하기가 어렵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누르고 이렇게 밀려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오차는 있긴 한데요, 요렇게. 자, 약간 오차가 있는데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레이 배경으로 해놓으시면은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죠. 자, 지금 요만큼 지금 스테빌라이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플레이 누르면은, 자, 줌 투 핏. 자, 플레이 누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스테빌라이저가 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화면을 얘가 카메라가 정확하게 여기 가운데서 멈춰 있지는 않습니다. 왜? 전체적인 움직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균값이 맞지 않는 거죠. 자, 어떻게 해요? 자, 클리어 트랙 데이터 해서, 자, 모든 트랙 데이터 지우고요. 세미콜론 누르고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어디만 해야 돼요?
고정되어져 있는 것만 해야겠죠. 고정되어져 있는 것만.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 킵니다. 그러면 화면에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자, 선택해서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제가 처음부터 제가 넣고 싶은 것에만 넣는 거예요. 자, 메뉴에 가신 다음에 클리어 올 트래킹 포인트 하시면요, 여기 있는 모든 트래킹 포인트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피처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클리어 딜리팅 피처에서 다 사라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자, 셋 포인트로 어디에 넣을 것을 인서트 잡아요. 자, 이쪽 손은 거의 움직이지 않으니까 인서트 잡고 여기를 인서트 해줍니다. 자, 그럼 인서트 하면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만 뭐예요? 추적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가 손 있는 여기를 제거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누르고요. 딜리트 피처, 딜리트 피처, 딜리트 피처. 자, 얘가 안 지워지네요. 예, 자, 이제 지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우고요. 그럼 이 상태만 저희가 트래킹을 하는 거죠. 어떻게? 펜하고 틸트. 펜 좌우, 틸트 위, 아래 움직이는 것만 스테빌라이저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빌라이저 포워드. 이 손이 좀 움직이네요. 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를 다 했고요. 자, 다 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다 했고요. 자,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세미콜론. 자,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버튼을 클릭하시는 겁니다. 클릭. 자, 인터랙티브 모드 꺼주시면요. 꺼주시면 화면에 피처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 플레이. 그러면은, 자, 카메라는 딱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주변의 것들이 움직이는데, 약간 로테이트 도는 거는 지금 스테빌라이저가 안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화면을 중심으로 지금 요만큼 이렇게 오차들이 생기는 거죠. 벽들이, 이렇게 오차들이 생긴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롱은 100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스트롱 100이 무슨 소리냐면요. 자, 맨 마지막에 많이 움직이니까 여기 갈게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떻게 돼요? 화면이 움직이고 카메라가 고정이 되어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카메라를 완벽하게 락을 거는 것을 바로 스트롱 100이라 그럽니다. 스트롱 0이잖아요. 만약에 스트롱이 0이고 제가 스테빌라이저 누르잖아요. 그럼 얘는 원본이에요. 자, 스트롱이 100이면 정확하게 이 중심을 락을 거는 거고요. 스트롱이 200이 될 수 있습니다. 200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카메라를 반대 방향으로 2배만큼 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흔들리는 거죠. 카메라 중심에서. 자, 세미콜론 해서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더 흔들리는 거고요. 스트롱이 만약에 마이너스 100이면은 앱솔루트 락의 반대 방향으로 얘가 움직이게 되고요. 그러니까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200이면은 그거보다 더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요, 스테빌라이저를 한다면은, 자, 100을 가장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면 스테빌라이저의 목적 자체가 100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100을 많이 쓰실 거예요. 자, 100이 있고요. 자, 애니메이션 패스 잠깐 볼까요? 쇼트랙.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안 보이죠? 왜? 트래킹 포인트에 트래킹 여기 저희가 파워 윈도우 그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가 움직이는 게 애니메이션 패스가 보여야 되는 건데,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애니메이션 패스를 스테빌라이저에서는 볼 수가 없죠. 자, 근데 이 애니메이션 패스를 이해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스무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무스. 자, 그래서 스무스는 뭐냐면요, 스테빌라이저가 되는 거예요. 일단 되는 건데, 자, 여기 끝에 가서 한번 볼게요. 자, 스테빌라이저가 됐어요. 스테빌라이저가 됐는데 스무스를 이렇게 올려서 하잖아요. 99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이렇게 스무스가 돼요. 그래서 원본하고 얘하고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스테빌라이저가. 그래서 스테빌라이저가 나기보다는 약간 흔들리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스테빌라이저가 된 거죠. 앱솔루트 락을 걸긴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스무스는 스테빌라이저가 되긴 되는 건데 그 스테빌라이저가 되는 애니메이션 패스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99까지는 일반적으로 많이 안 쓸 거고요. 스테빌라이저 락을 걸었을 때 그 락 자체가 너무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고정되어 있으면 어색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어색하게 스테빌라이저 걸렸으면은 약간 스무스하게 스테빌라이저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테빌라이저를 앱솔루트 락 딱 정확하게 거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거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스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무스 옵션을 주면은 완벽하게 고정되는 게 아니라 약간 많이 흔들렸던 카메라의 움직임을 약간 조금 흔들리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스무스입니다. 자, 스무스 옵션이고요. 자, 그리고 스무스 일단 제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테빌라이저는요, 필수 불가결적으로 화면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잘라 먹게 됩니다. 왜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영상에 정보가 없으니까. 영상 정보가 없으니까 잘라 먹게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사이즈를 키워야 돼요. 일반적으로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데, 그거를, 잘라 먹은 것만큼 사이즈를 키우려면 이걸 몇 배 키워야 되는지 굉장히 나중에 이걸 보면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미세하게 컨트롤 잘 하려고 이렇게 키우다 보면요, 나중에 플레이해보면은 다시 또 오차 때문에 다시 또 더 키워야 되고, 더 키워야 되고, 그런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점을 한 방에 처리해주는 게 바로 줌 버튼이에요. 줌 누르고 스테빌라이저 누르면요, 알아서 사이즈가 지금 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는 지금 되어 있는데, 자, 스테빌라이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스테빌라이저가 되어 있는데, 그 상태로 얘가 지금 사이즈가까지 커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다른 예제 한번 볼까요? 저희가 이 예제 잠깐 했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제가 스테빌라이저 걸어놨네요. 왜 스테빌라이저가 걸려있냐? 자, 그래서 트래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스테빌라이저까지 걸려있는 상태네요. 자, 그러면은, 자, 리셋 한번 해볼까요? 자, 컨트롤 홈 해서 전체 리셋을 했습니다. 자, 플레이 누르면요.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되고 있죠. 자, 플레이가 되고 있어요. 자, 스테빌라이저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사람이 움직이죠. 사람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 쪽에 스테빌라이저 하면 안 되겠죠? 인터랙티브 모드. 자, 클리어 올 트래킹 포인트. 클리어 안 되네요. 네, 클리어 했죠? 자, 그리고 셋 포인트 해서 이쪽 잡아주고요. 인서트, 그리고 셋 포인트 해서 여기 쪽에 컨트라스트가 있는 쪽이 아무래도 정확하게 얘네들이 묶일 테니까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필요 없으니까 딜리트. 얘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뭐 불필요하게 저렇게 있으면은 좀 이렇게, 자, 작동 못할 테니까, 자, 이렇게 꼭 필요한 영역들만 잡았습니다. 자, 펜 틸트, 예, 로테이트 안 도니까 펜 틸트, 자, 그리고 인터랙티브 모드 켜져 있고요. 줌 꺼주고 트래킹. 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테빌라이즈 한번 해볼게요. 줌 안 켜고 스테빌라이즈. 자, 플레이 누르면요. 자, 어때요? 이 사람 고정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스테빌라이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배경샷에 스테빌라이저를 많이 써요. 그렇겠죠. 이렇게 광각이 뭐 배경샷에 많이 쓰는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오해하는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오해를 어떻게 하냐면요, 이 이미지 잠깐 보면은, 이 이미지는요 광각으로 촬영된 상태에서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패닝을 시킨 거예요. 자, 광각 렌즈는요 기본적으로 배럴 디스토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배럴 디스토션. 인터넷에, 구글 같은 인터넷에서요, 자, 배럴 디스토션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돼요. BARREL 디스토션. 배럴 디스토션 이라고 검색하시면 배럴 디스토션이라는 관련된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 자, 광각 렌즈일수록요 요렇게 배럴 효과가 들어간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망원 렌즈일수록 그 반대인 핀쿠션 디스토션 효과가 들어갑니다. 즉 렌즈 자체도요 스피어리컬 렌즈이기 때문에, 렌즈가 이렇게 평면 렌즈가 아니라 앞에서 카메라 렌즈를 보시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깎아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스피어리컬 렌즈이기 때문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광각으로 가면 갈수록, 망원으로 가면 갈수록 스피어리컬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다가 렌즈 자체의 성향이 그런 상태에다가, 그리고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놓고 패닝이나 틸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카메라 안에 움직임의 시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약간 좀 트래킹에서 고급 개념인데요. 움직임의 시차라는 게 생겨야지만 그것들이 카메라 움직임을 분석해서 3D 트래킹이 훨씬 더 잘 돼요. 근데 삼각대에 올려놓고 촬영하는 거는 그 시차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하나의 평면적 공간으로 인식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좀 어려운 개념이고요. 나중에 이렇게 그거는 저희 합선이나 3D 트래킹 프로그램 공부하시면 그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은 케이스는 그래서 패닝을 하는 케이스예요. 얼추 보면은 트래킹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죠. 근데 일단은 왜곡 현상하고 패닝 현상 때문에 얘는 트래킹이 잘 안 됩니다. 자, 일단은 볼게요. 자, Shift 홈 눌러서 리셋 눌러주고요. 리셋 해버리고, 자, 인터랙티브 모드, 자, 세미콜론 가고 인터랙티브 모드 켜볼게요. 자, 그러면은 자, 화면 안에, 자, 클리어, 자, 트랙 데이터. 자, 그래서 인터랙티브 모드 키면요 여기 화면 안에 피처들이 찍히는데, 저기 밝은 상태에서 하얗게 피처들이 찍혀서 잘 안 보이는데 피처들이 찍혀 있어요. 자, 이렇게 피처가 찍혔을 때, 자, 클리어 올 트랙 데이터 하겠습니다. 일단 피처를 지울게요.
피처가 찍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어디냐면요. 이런 리플렉션은 찍히시면 안 돼요. 왜냐면 리플렉션은 이 물이 움직일 때 그 잔방울 때문에 얘네들이 사실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는, 자,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는 건물들을 피처를 찍으시면 되죠. 사실 피처 찍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얼추 보면 되게 장점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카메라의 최초의 움직임의 상태가 문제였던 거죠. 얘는. 자, 이렇게. 자, 찍어주고요. 여기만 이렇게 피처들이 있는 거죠. 여기도 찍어주고요. 사실 무한대는 찍으면 별 의미 없는데 그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펜, 틸트, 로테이트 정도? 로테이트 안 할 텐데, 자, 삼각도 올려줬으니까 로테이트가 없겠죠? 펜, 틸트. 자, 그게 사실 거의 펜하고 틸트겠죠? 자, 트래킹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트래킹이 돼요. 자, 그래 트래킹 됐고요. 스테빌라이저 한번 해볼게요. 자, 플레이 누르면요. 자, 스테빌라이저가 요렇게 됩니다. 약간씩 이렇게 왜곡이 생기는 거죠. 보시면은. 울렁울렁 살짝씩 왜곡이 생겨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왜곡 생기는 거는 사실은 다빈치 리졸브의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거는 어떠한 프로그램에서 스테빌라이저를 하더라도 이 정도 왜곡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왜곡이 생기면서 저희가 줌까지 한번 해볼게요. 줌 스테빌라이저. 자, 하면요. 자, 요런 식으로 뭐 줌이 제대로 안 됐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왜곡이 생긴 거라서 자, 약간의 오차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너무 이렇게 잡아주면은 효과가 어떻게 돼요? 자, 더 어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 스무스를 약간 주세요. 그리고 줌도 자, 스무스 약간 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카메라를 스무스하게 움직이도 잡아주셔야 돼요. 완벽하게 앱솔루트로 와서 잡을 수 있는 푸티지는 그래서 생각보다는 많이 없어요. 그런 푸티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스무스 좀 너무 많이 들어갔다 싶으면은 한 10 정도 넣어주고요. 스테빌라이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스무스 잡아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자, 기존에 비해서는 훨씬 더 괜찮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트래킹 포인트 지워주고요. 하면은 얘가 요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Z 눌러 트래킹 포인트 있는 상태면 약간 줌이 커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줌 효과하고 스무스 효과들을 잘 한번 보시면서 컨트롤 하면서 스트롱도 컨트롤 해주시고요. 조절해 주시면은 적당한 스무스한 스테빌라이저 효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급적으로 응용하셔서요. 하나의 기능을 응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응용하셔서 전체 화면의 흐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을 스테빌라이저 잡는 기술들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의 한계는요. 아무래도 컴포지팅이나 3D 트래킹 프로그램에 가셔서요. 거기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빈치 리졸브 자체가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잡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얘는 옵션적인 기능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이렇게 유도적으로 하시면 되고요. 자,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자동적으로 되는 파이널 컷 프로 10이나 그리고 뭐 애프터 이펙트 같은 경우도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걔네들도 오토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뭐 이렇게 매뉴얼적으로 끝까지 들어가시려면요. 사실 컴포지팅 단계에서 잡아주시는 게 베스트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오히려 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잡을 수는 있는데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런 이슈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자,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포인트를 이렇게 잘 살려주고 어디까지 이렇게 조절하는 게 바로 좀 더 전문가스러운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 트래커 파트 3 스테빌라이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해서요. 전체 3개의 트래킹 강좌를 잘 공부하시면요. 전체적인 기본적인 트래킹에 대한 개념하고 사용법하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